동물병원. 이곳 영상진단센터에서는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영상검사는 물론 이 같은 동물 환자의 영상 자료를 활용해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인공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는데요. 동물 환자의 관절을 그대로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수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답니다. CT 화면은 그림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1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3D 작업을 하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시술하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미리 시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3D 기술이죠. 반려동물의 경우 종마다 예측할 수 있는 수술 범위가 넓어 이 같은 기술 접목은 필수인 건데요. 인공관절은 관절을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로 원상복구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관절 전체를 통째로 교환하는 수술입니다. 관절염이나 골절 등으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해 인공재질로 된 관절로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은 주로 고관절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일단 포지셔닝을 좀 수평하게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곳이 박혀서 그다음에 골반에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잡아줘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각이 중요한데 각이 다른 개보다 좀 어렵고. 반려견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앞두고 인공관절 수술팀이 모인 건데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높고 재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위험성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할 때 최대한 정밀하게 모든 각과 선생님들끼리 협진을 통해서 계획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세우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또한 증상이 악화하기 전 빠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수술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고관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재활치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고관절을 정상적인 관절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신발에 비유하자면은 밑창이 다른 신발에 덧대는 게 아니라 밑창을 교체를 하는 거죠. 새 걸로.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외과 수술팀과 영상진단과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관절 수술.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그 수술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명의 어떤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팀이 구성돼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 100% 멸균된 장비를 세팅하고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수술을 받게 된 반려견의 경우 허벅지뼈와 골반뼈를 이어주는 고관절의 탈구와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게 됐답니다. 수술해서 갑자기 밀어주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이식물을 골반 각도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인공 고관절 치환술. 때문에 정교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수술. 오케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각도 맞춰. 2kg 이하의 소형견은 불가하고 관절 없이 체중을 감당하기 힘든 대형견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대체수술법으로 하더라도 걸을 수 있는데 대체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 많다 보니 최후의 수단인 거죠, 사실상. 선택지가 좀 애초에 바뀌어 있었던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수술적인 난이도 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안적인 수술법들을 먼저 진행을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보호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술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2시간 전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수술하다 보면 수술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반려견.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회복실로 옮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식물이 장착이 돼 있고 아이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 보행도 하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과도한 운동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물병원. 얼마 전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반려견 모습이네요. 수술 후 한두 달까지는 안정기가 필요하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자. 이처럼 반려동물 인공관절 수술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 중 하나.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이거는 고양이 지방에서 뗀 고양이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세포를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후 치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수 처리를 해서 일반 줄기세포보다 항산화, 항염증, 항세포사 기능이 탁월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연구시설을 갖춰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관절 수술할 때도 쓰긴 했지만 그 외에도 자가면역성 질환 같은 난치성 내과적 질환이라든가 신경계 질환의 어떤 환자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치매,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병변들 그리고 탈모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맥 내 투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잔류해 증식 분화를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 것인데 국내외적으로 동물 임상에 적용해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주로 동종 줄기세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발현 줄기세포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줄기세포 치료는 뇌질환부터 신경질환, 정형외과 질환 등 적용 범위가 넓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을 텐데 수술을 했다고 또는 약을 먹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는 보호자의 관심이 더해질 때 좋은 예후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에 따른 반려동물 의료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오래 함께하는 기술. 보호자의 깊은 사랑 기술도 필요하겠죠.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체계적인 재활치료 중인 서울의 한 동물병원.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센터로 이동하는 반려견. 이곳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맞춤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동물재활센터입니다. 입원 및 외래 환자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쉴 틈이 없다는데요. 반려동물 재활 같은 경우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반려동물 재활, 치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재활치료는 디스크 질환과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수술 전후 환자 등 다양한 질환에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 사이 동물 환자로 가득한 동물재활센터. 오전오후 2번요. 짧으면 한 40분, 길면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맞게 맞는 것만 딱 처방해서 하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 중이라는 반려견. 신전 밀기 반사라고 하는 건데 근력하고 근의 긴장이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디스크 걸려가지고 애기들이 마비가 되잖아요. 팔과 다리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틀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에 있어서. 회복 단계에 따라 반려견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자대 조금만 힘내. 조금만 협조해줘. 마비된 다리 신경을 되살리기 위한 균형 감각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하는 반려견. 밸런스 보드라는 도구고요.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경이 잘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본 마사지부터 다양한 기구를 이용한 재활치료까지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건 뭐 거의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계신 거네요. 아, 그래요? 팔에 힘이 많이 가시겠어요? 팔 근육이 좀 자라다 보면 좀 길러져요. 같이 운동하는 느낌이라서 애들 재활시키다 보면. 무엇보다 반려동물 재활치료는 꾸준함을 목표로 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이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상에 가깝게 가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활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그런 기술이 들어가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재보다는 대부분 기능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정상에 가깝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라는 과정, 재활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 동물재활센터의 차별화된 치료 방법 중 하나, 바로 반려동물 침술이랍니다. 얘는 지금 안면마비가 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안면신경 쪽을 자극하는 침을 놓고 있어요. 강아지도 사람들처럼 그 침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다가 침을 놔서 자극을 줘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합니다. 반려동물 침술의 경우 그 증상에 따라 신체 통증 완화, 혈류 개선, 독소 제거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동물재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치료와 함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반려동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들은 배우셔서 집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병원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합쳐졌을 때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반려견에게 발병률이 높은 디스크 질환 수술 후에는 근육 촉진을 위한 신경반사 운동, 근력 강화에 좋은 펌핑 운동, 여기에 간단한 기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오전 재활치료가 끝나고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디스크 질환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반려견, 한강이네요. 재수술로 진행된 응급수술인 만큼 그 증상이 심각해 수술이 쉽지만은 않았었죠. 하지만 재활치료와 함께 수술 예후가 좋다는 한강이. 재활치료도 마무리 단계랍니다. 한강이는 재활 전에도 받았던 아이라 재활치료에 제법 익숙해진 듯 의젓하게 재활치료를 준비하는 모습. 수중 러닝머신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중 위주라는 건가요? 맞아요. 초기 재활치료가 끝나고 점차 다리 신경이 살아나면서 수중 러닝머신 훈련을 통해서 다리 근육을 단련해 보행 연습 중이랍니다. 머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앞으로 당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한 1, 2주 전만 해도 끌고 다녔거든요, 뒷다리를.
재활치료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데 초기 때와 비교해 뒷다리 움직임을 살펴보면 힘없이 끌던 다리가 점차 걷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빠르게 가자. 천천히 가면 괜찮지? 회복 상태에 따라 걷기 강도를 조절해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천천히 걸을 때 쓰는 근육이랑 빠르게 걸을 때 쓰는 근육이 약간 자극이 달라서 저희는 천천히 하고 괜찮아지면 빠르게 올려요. 슬개골, 고관절, 척추 등 반려견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적 부상과 수술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수중 재활 훈련. 물의 높이와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근력 증가와 걸음걸이 보정에도 매우 효과적인 재활치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중 재활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물에 젖은 털 말리기는 필수! 수건을 이용해 1차 털 말리기를 해주고요. 집에 반려견 키우세요? 네. 키우시는 반려견한테 잘 대해주는 거 아니에요? 얘네를 더 오래 보긴 해요. 2차로 드라이룸을 통해 말려주면 끝! 고생했어. 수고했어. 여기도 잘하자. 고생했어. 보호자님이 우리 아이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상의 기능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재활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의 증상에 맞춘 재활치료로 좀 더 건강한 반려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노력 또한 중요하겠죠? 늦은 밤,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동물 메디컬 센터. 반려묘의 치과 수술이 한창인데요. 개든 고양이든 송곳니랑 이제 제일 큰 상하게 4번 작은 어금니가 제일 많이 깨져서 오는데요. 뭐 딱딱한 걸 씹거나 이제 장난감도 좀 딱딱한 종류, 뼈 간식 뭐 이런 걸 먹으면서 보통은 많이 깨지는 편이고 캣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얼굴을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송곳니가 종종 깨져서 옵니다. 고양이의 경우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송곳니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파절된 치아는 신경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손상된 치아를 메꿔주는 레진 및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진은 임시 치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신경이 노출되었을 때 신경 치료를 하고 레진으로 뚜껑을 임시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치아 본을 뜨고 크라운을 하는 게 완성형인데 뭐 비용 부담이나 보호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 크라운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마취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 크라운까지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파절된 치아를 방치할 경우 치아가 점점 더 깨지게 되고 치수 감염 및 치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 제때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4개월) 전에 이제 레진 한번 해줬었는데 계속 깨무는 습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제 또 부러진 레진 했던 게 떨어져서 오늘 다시 개원을 했고요. 레진 치료의 경우 임시 치아인 만큼 딱딱한 걸 무는 습관은 금물이라는데요. 치아에 힘이 가해지는 상황들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기적으로 치아 상태를 관찰하고 주변 치아 관리해 주시면서 크라운이나 레진 한 치아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보시는 거고요.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치아 감염이 생기는지 잇몸 상태는 어떤지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음 날
동물병원을 찾은 또 다른 반려묘 환자. 탱자, 오늘 피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병원 검진이란 걸 알았을까요? 잔뜩 겁먹은 반려묘. 탱자, 무서워? 오늘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있어서 그거 체크하러 왔어요. 아무래도 애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검진하고 있죠. 키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탱자는 이제 키운 지 6년 됐죠. 6년이요? 네. 탱자, 무서워? 탱자, 여기 어딘지 몰라? 예전보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령묘에 접어드는 7세 이후에는 더욱더 건강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낯선 환경에 예민해진 반려묘와 친해진 후 조심스레 유관 검사를 진행하는데 일단 겉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제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해서 신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털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몸 라인을 만져보고 갈비뼈가 만져지는 정도나 피하 지방의 두께나 허리 라인 이런 걸 같이 평가하게 되죠. 이제 좀 진정이 됐는지 수의사 손길도 거부하지 않는 반려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곳을 살피는데요. 특히 고양이들은 자유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료가 비워지는 양이 일정한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어 몸무게 체크는 필수. 빠진 것 같은데? 사장님, 7kg 넘었었나요? 아, 근데 빠진 것 같은데요? 네, 8kg 찍었었는데? 지금 지난번 검진할 때 작년에 네. 살이 좀 너무 쪄서 다이어트 살이로 변경한 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체중이 빠진 거면 이제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걸 텐데요. 그 외적으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검진할 때 그 부분이 어떤지 잘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탱자, 잘 댕겨와. 고양이 진료 전 필수 과정. 반려묘의 경우 진료 중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날카로운 발톱 손질이 우선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아주 예민하거나 겁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집에 손님만 와도 숨어서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애들은 바깥으로 일단 외출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보호자분이 원하셔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겨우 오시거나 정말 이제 아파서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하죠. 종마다 걸리기 쉬운 질환 등이 달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조심력 좋으시고 가만히 있네요, 고양이가. 이 친구가 좀 착하기도 하고요.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그래서 마취가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통을 이용해가지고 마취가 된 상태로 검진을 진행하고 산소강에서 좀 안정 취하고 집으로 가기도 해요. 얌전히 혈액 검사를 마치고 채취한 혈액은 원심 분리기기를 통해 혈청을 분리한 뒤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 장기들에 대한 손상이 있거나 기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화학 성분을 검출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빈혈부터 간이나 홍판 이런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이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 반려묘. 엑스레이 검사는 호흡기계나 심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건강검진에서 빠질 수 없는 진료 중 하나인데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탱자야, 잘하고 있어. 다음으로 진행되는 초음파 검사. 정확한 검사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부위의 털을 깨끗이 정리하는데요. 초음파 검사의 경우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어려운 심장, 간, 비장, 방광, 자궁 등을 더욱 정밀하게 검사해 장기 상태 및 결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형태를 보는 겁니다. 형태상 이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움직임이나 장 운동성 이런 것도 평가하고.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이어서 하는 검사는 뭔가요? 지금 방광에서 소변을 채취할 겁니다. 초음파로 방광을 확인하면서 바늘을 방광에 직접 혈관에서 피를 뽑듯이 방광에서 소변을. 방광 채취하면 다른 애들 막 난리 필 것 같은데. 그러죠. 따끔하면 움찔하면서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죠. 초음파상의 복강감기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증내. 방금 채취한 소변인데 색깔은 일반적인 소변이랑 비슷하죠. 건강검진 할 때 이제 소변의 진하기도 보고 현미경 같은 것도 봐서 안에 내용물도 보고 그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채취한 소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 소변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원심 분리기기를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분리된 반려묘의 소변을 소변검사 진단 스틱이나 현미경을 통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려묘 탱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기본 수치에서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예쁘죠? 심장이랑 폐도 깨끗하고 방광에 오줌 있고 여기 보면 심장 콩팥의 이 겉모양 매끄럽게 큰 이상 없죠. 보호자분이 얼마나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진단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밥을 주고 똥을 치우고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런 패턴을 항상 보이는데 여기서 변화사항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집에 가는 거 알았어. 알았죠.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그래도 별 이상 없다고 하셔가지고 꼬박꼬박 체크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애기한테도 더 좋긴 하죠. 우리 아이의 건강, 평소 보호자의 관심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서울의 한 동물 메디컬 센터. 24시간 동물 환자를 케어하는 이곳에 최근 강아지와 함께 고양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엄청 크네요. 네. 몇 살이에요? 5살? 블랙킷은 왜 까나오시는 거예요? 고양이들 원래 좀 씻는 거 좋아하니까 고양이들이 좀 그나마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보통 고양이들은 가려나는 경우 있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냥 스케일링가 나왔어요. 고양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치과 질환. 이는 치아에 쌓이는 치석을 방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 구취부터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 질환에 노출된답니다. 따라서 양치질은 물론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고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찾아야겠죠. 이처럼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자의 관심만큼 챙길 수 있답니다. 한편 집중치료실에서는 얼마 전 입원한 새끼 고양이 환자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안에 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배변 곤란으로 식욕부진은 물론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는 새끼 고양이 환자. 무항문증이라고 그래서요.
태어날 때 항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상태고 선천성 질환인 무항문증은 항문 일부분이나 전부가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눠 환자 상태에 따라 항문을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호자님들이 계속 이제 어리니까 똥을 싸고 있는 줄 알았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내가 이상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오줌만 싸고 있었던 거고 똥을 못 싸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적 교정이 어려워 진단 시점에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은 무항문증 질환. 흔한 질병은 아니죠. 기형인자고요. 먹고 싸지를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쟤처럼 저렇게까지 생존을 하고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좀 예외적인 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항문 쪽으로 변이 제대로만 나오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의료 처치가 기적적인 생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생과 사라는 삶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인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동물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거겠죠? 그렇게 오후 진료가 시작되고 근데 위 중에 이제 유문부라고 하는 소장이랑 연결 부위에 종양이 생긴 아이예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담낭이랑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췌관이랑 이런 부분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종양만 떼어낸다고 될 게 아니고 담낭이랑 췌관으로부터 나오는 액체들이 나오는 구멍들도 다 이제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법, 빌로스 프로시저라고 하는 수술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경계 부분인 유문부에 종양이 생겨 위 안의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양이 생긴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에 들어가는 의료진들. 무엇보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로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마취 전 검사는 필수랍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서 수술 준비가 진행되고 각과 의료진이 모인 만큼 쉽지 않은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쇄도관이 있고 또 담도관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곳이 합쳐지는 곳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절제해내고 도관을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저하게 멸균된 수술 장비들을 챙기고 고양이 위 유문부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한 고양이 상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절제를 할 때는 최소한 이게 조직이 전이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마진이 좀 남아 있을 때 거기를 절제하고 정상 조직들끼리 연결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열고 들어갔는데요.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좀 실질적인 게 다르게 그 도관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정상 조직이 이미 종양 조직으로 침범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있는 도관하고 종양하고가 자를 수 있는 경계 부위가 없어서 어떤 종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샘플링만 하고 다시 닫고 나온 상태입니다.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만큼 이후 치료 방향을 위해 종양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보호자가 늦게 왔다기보다는 이제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외과적으로 절제해낼 수 있는 최소의 그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양은 그 조직 자체가 이미 있는 부분을 이게 종양화되어 있는 조직 자체를 건드렸을 때는 오히려 거기를 잘랐을 때는
오히려 더 확산이 빠르게 돼서 생명을 오히려 나머지에 있는 서바이벌 타임을 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아이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조직의 결과를 나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제 내과적인 약물로서 항암 요법을 하는 거, 아니면 또는 방사선 요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세밀한 내과적인 요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리고 몸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서둘러 동물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오히려 숨기려는 반려동물들의 습성을 잘 파악해 작은 시그널에도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길일 것입니다. (24시간) 동물 환자를 위해 대기 중인 서울의 한 동물 메디컬 센터. 복도에 얌전하게 앉아 함께 사는 친구의 진료를 기다리는 반려견. 이 아이는 어떻게 병원을 찾은 걸까요? 제 후지를 잘 좀 보행이 약간 불편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반려견의 보행에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자동 보행 분석기를 사용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밑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걷게 하고 그것들을 보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썼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첨단적으로 이렇게 분석기 자체가 도입을 해서 기계로 이제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보행 평가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치료하는데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모인 의료진. 반려견의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우측이 더 나쁘네. 우측으로 조금 쏠려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우측 앞다리, 뒷다리가 더 많이 세게 지금 디뎌지고 그러니까 팔이 짚는 면적이 더 넓게 지금 되고 있고, 보폭할 때 항상 이렇게 앞다리와 겹치게 걷는 게 정상인데 팔자처럼 걸으면서 바로 찍는 것들이 조금 옆으로 찍은 그런 모양이어서 우측이 좀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 보행 분석을 해보니까 뒤쪽 후지 쪽에 특히 이제 오른쪽이 더 이제 체중 부종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고 확인해 보는데 높진 않아요. 많이 빠져있는데 운동성 근육량이 좋고 밀리면 밀리진 않아요. 근육량이 좋기 때문에 이게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여기 왼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이쪽만 토성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토성이 돼서 앞쪽만 약간 돌아간 거예요.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허리 쪽에 어떤 디스크 쪽, 그 다음에 슬개골 탈구,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에 있는 뼈인 슬개골이 빠지면서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증상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슬개골 탈구는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주로 소형견에게 나타나는데, 이 아이의 경우 디스크 질환까지 의심되는 상황. 흔히 디스크라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 추간판이 손상되면서 척수나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나이가 16세, 나이가 상당히 좀 있는 아이이고, 슬개골 탈구가 아주 그렇게 막 심한 문제가, 아주 상태가 그레이드가 높은 단계는 아니라서
보호자님이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무릎 쪽에 관련된 일단 약물요법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약물 치료하면서 만약에 경과가 좀 더 나빠지면 그때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MRI로 진단하기로 했어요. 슬개골 탈구의 경우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해 통증 및 염증을 완화해 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물 치료가 진행되는 걸까요? 굉장히 특별한 주사인가 봐요.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에 어떤 퇴행성 질환이 있을 때 저희들이 줄기세포를 직접 관절 내에 놔서 관절 내 염증의 회복을 돕거나 관절염에 대한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슬개골 탈구는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과격한 운동은 멀리하고 보호자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동물 환자가 이동해 치료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재활치료기를 입원장으로 옮겨 치료해주기도 하는데요.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빨리 회복하자. 또 다른 반려견 환자.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로 대소변을 스스로 보기 힘들다는데요. 편한 것 같은데? 네, 그 기저귀. 우리 복대하듯이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이제 자연 배뇨를 좀 이제 힘들어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를 방광을 압박해서 좀 소변을 좀 늘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수인 반려견. 재활신이라고. 얘는 헐디스크 환자였어가지고 신경치료, 근육 길러주는 운동 같은 거예요. 디스크 수술 이후에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재활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데요. 지금 얘가 방광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다 오줌이에요. 스스로 못 싸가지고 헐디스크 있는 애들은 거의 다 한 절반 정도는 오줌을 스스로 못 싸거든요. 그래서 치료 다 될 때까지는 저희가 싸주기도 하고 스스로 지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어떤 재활치료를 하는 걸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인데 이걸로 망치로 치게 되면서 신경 성장 촉진 그리고 신경 검사, DTR 검사라고 해요. 디스크로 손상된 신경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반려견의 상태에 맞춰 신경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자님들이 대부분 이제 재활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이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재활치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 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가깝게 가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활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현재 상황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개선이 되는 정도는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완전히 정상에처럼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정상에 가깝게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정상에는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정상에 가까운 어떤 보행이랄지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재활의 치료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디스크 환자. 활발한 모습이 낯설지만 낯익은 얼굴. 바로 디스크 질환으로 응급수술을 했던 반려견 한강이네요. 신경이 거의 다 없지요. 신경 증상이 거의 다 없고 통증만. 디스크 재발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던 반려견 한강이. 수술은 잘 끝났지만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죠. 덕분에 예전보다 활기를 찾고 걷는 것도 좋아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답니다.
처음에 뒷다리를 아예 못 써가지고 엉덩이를 기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보행이 좋아져가지고 네 다리로 다 걸을 수 있어요. 이 상태로는 밸런스볼 자체를 못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버티는 정도까지 근육도 많이 생기고 재활은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서 걷더라도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면은 좋죠. 재활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박 2일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월수금 아니면 월목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료받으러 와요. 지금 강이 온다. 이제 소리가 들려. 감사합니다. 이제 보호자에게도 익숙한 병원 생활. 재활 치료가 끝난 반려견을 마중 나갔는데요. 한강아, 다음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자. 디스크 질환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하는 것도 결국 골든타임 내에 하셔야 치료가 잘 됩니다. 가능하면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이 이걸 치료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강아지가 또 고양이가 환자들이 치료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계 질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동물 환자를 만나게 되는 24시 동물 메디컬 센터. 듬직하게 대기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사연이 있는 아이라는데요. 구조된 그런 아이여서 저희 병원에서 좀 입원했다가 간 아이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예방접종은 필수랍니다. 종합접종이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캔넬코프라고 강아지 감기 비슷한 거 접종한 거예요. 접종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1차를 했고 지금 2차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처음 구조되고 나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접종 후에는 체내에 항체가 생성되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반려견 예방접종은 시기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생후 6주부터 맞게 되는 종합 백신을 필수로 어린 강아지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염 예방을 위한 코로나 장염 백신, 전염성이 강한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캔넬코프 백신이 있겠습니다. 오후 진료 전 동물 환자 브리핑 시간.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인 만큼 시간대별 동물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필수인데요. 한편 대기실에서는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누비는 한 대형견의 모습. 의료진들의 관심을 듬뿍 받는 이 아이. 정체가 궁금한데요. 혈액형 검사 그다음에 그냥 이런 소량 검사하고 체열 검사도 듬직하게. 그렇게 막 엄청 자주 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공부하러 강아지도 혈액형이 존재하고 사람보다 다양해 혼혈 전 혈액형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세계 동물 혈액은행 지침에 따르면 체중 27kg 이상 건강한 강아지가 기준. 국내는 대부분 2살에서 7살인 대형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행복이는 저희 병원에 정기적으로는 환자인데요. 기존에 있던 질병들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공혈견으로 적합하다, 성격도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호자들한테 권해죠. 혹시 공혈견으로 활동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최근에는 반려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인식 개선이 되면서 직접 나서서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랍니다. 헌혈은 체중의 10% 정도로 282g입니다. 다음 체열까지는 3개월의 시간을 두는데요. 보통 그냥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피가 모자란 아이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른 아이 피가 모자랄 때 이제 병원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예요.
어차피 그냥 검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사상충약 먹이면서 같이 어차피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검진 받으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걸까요? 장하다 행복아. 공열이라는 행위 자체가 공열을 하는 개들에게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전제 하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확실히 수혈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한 존재죠. 헌혈은 단순히 혈액 공유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한 번의 헌혈로 반려견 4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요. 고생했어요. 사실 행복이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반려견으로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헌혈견으로 활동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행복으로 부르는 아이. 병원에서 전주가 포기한 아이예요, 아파서. 대형견 애들은 병원비가 워낙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름 그대로 행복만 가득해. 다음은 행복이와 같이 사는 반려견 진료 차례. 걷는 자세가 불편해져 정확한 진단을 받아본다는데요. 이리 와. 이리 와. 자동 보행 분석기를 통해 반려견의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 및 보행 자세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아파가지고 저라고 진료받았어요. 동물병원이 낯선지 자꾸만 보호자에 매달리는 반려견.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거야. 이어지는 영상검사. 엑스레이로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높이 걸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집어야 되잖아요. 힘이 분산이 얼마큼 되는가를 보는 거다 보니까 걸을 때보다 뛸 때 힘이 더 걸리거든요. 진단 결과 슬개골 탈구가 진행된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소형견들에서는 슬개골 탈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천적인 원인이 많은데 그레이드를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술한 우리 강아지는 그레이드가 3단계에서 4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슬개골은 무릎 앞쪽을 덮고 있는 뼈로 무릎 관절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슬개골이 빠지면서 통증을 유발해 보행이 어렵게 되는데요. 해당 반려견은 슬개골 탈구 증상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오른쪽, 왼쪽 다 빠졌잖아요. 양쪽 뒷다리 모두 슬개골 탈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한쪽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하다 보면 한쪽 하고 또 반대쪽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보호자도 경제적으로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쪽 슬개골 탈구를 동시에 수술하고 있고요. 전신 마취 후 수술에 들어가는 반려견. 슬개골 탈구는 반려견 관절 질환 중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소형견에게 발생하는데요. 무엇보다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할 때는 대개 2단계 때 제일 많이 호소를 합니다. 2단계라고 하면은 슬개골이 움직이면서 톡 빠지는 그런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때 빠지면서 많이 아프거든요. 아예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나중에 보면 무릎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전십자인대 단열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면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로 보행이 어려워지고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 발견 즉시 반려견 상태에 맞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쪽 슬개골 탈구 수술을 모두 마치고 회복 중인 반려견. 고생했다. 강아지에서 슬개골 탈구가 다른 뒷다리 쪽에 발생하는 관절 질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기에 잡아줌으로써 다리가 반듯하게 그다음에 관절염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방식을 저희가 슬개골 탈구의 교정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뒷다리가 문제가 되면 뒷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다리 쪽에도 영향을 줘서 체중을 더 앞으로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때는 뒷다리 쪽에 체중이 20%씩, 그다음에 앞다리 쪽에는 30%씩 체중을 이렇게 하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양쪽 슬개골 탈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다리 다 체중을 좀 앞쪽으로, 앞다리 쪽으로 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행 검사를 통해서 보호자한테 이제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교정적인 방법으로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예방을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걷지 않은지 등 평소 반려견 무릎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슬개골 탈구가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4시간) 동물 환자로 붐비는 서울의 한 동물 메디컬 센터. 이 아이는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걸까요? 몇 가지 조건. 1번 수술, 2번은 여기서 한 3일이라도 입원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보호자. 사실 일주일 전에 이 증상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척추뼈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요 말머리처럼 돼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올라가서 얘를 누르는 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흔히 디스크라 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보니까 뒷다리 전체에 대해서 감각이 다 없어요. 그래서 오줌도 시원스럽게 못 싸고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오늘 MRI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신경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디스크 물질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하얗게 된 것처럼. 또 다음에 가면은 이 동그란 원이 없어지면서 더 밀려 보여요. 여기 까맣게 푹 들어간 데 있죠. 이게 디스크가 탈출해서 여기를 눌렀다라고 하는 부위예요. 파열된 추간판이 척수신경을 자극하는 추간판 탈출증. 안타깝게도 이런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 디스크 생기면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린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서 바로 얘기해서 촬영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만 우리 오늘 망치 같은 경우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디스크가 일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오래됐어요. 디스크 발생 후 침술 치료를 진행했던 보호자.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건데요. 망치가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됐네. 여기 디스크들이에요. 이 디스크가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터져서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상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약간 놓치는 그런 상태고, 그나마 후회하지 않으려면 뭔가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되는 애가 있다 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 수술하고 나서도 조금 더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망치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의 4단계의 C, 결국에 골든타임 놓쳤기 때문에 보통 저희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신부 통각이 사라지고 나서 48시간을 얘기하게 되는데, 걔는 한 일주일 있다 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늦게 오셨는데, 치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고려되면서
침치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다른 방법 이제 찾다 보니까 MRI를 찍어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미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척수에 연화증도 의심될 정도로 척수 실질의 변화가 5마디 이상, 6마디 이렇게 쭉 길게 하얗게 박혀 있는 경우를 연화증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망치 경우가 그랬거든요. 이제 호흡곤란이 오거나 더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수술을 시도했고 골든타임 놓쳤지만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막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보호자. 심하면 개수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좀 통증은 많이 없어지는데 호흡곤란도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48시간 이내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반려견의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그 즉시 동물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해 해당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긴장감이 맴도는 수술실.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중증인 반려견 상태에 따라 외과 의료진들이 모여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밑에 내려봐. 한번. 맞지? 신경계 질환 중 흔히 나타나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수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되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중요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부터 허리, 흉요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로 반려견의 움직임에 따라 신경을 자극하는 만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수술은 이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디스크 물질, 즉 척추뼈 사이에 위치해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 구조물인 추간판이 파열되면서 추간판 내부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척추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튀어나와 척수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통증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반려견 상태에 따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병행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증상 발병 후 지체한 시간만큼 수술 예후를 기대할 수 없어 평소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또한 중요합니다. 드디어 마무리되는 수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짧게는 40분,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 소요돼 경험 많은 의료진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수술인데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향하는 반려견. 망치야, 고생했다. 얼른 일어나야지. 그리고 누구보다 긴 시간을 보냈을 보호자. 반려견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이게 있으면 이게 깍 되면 압박이 되잖아요. 압박은 안 되고 여기 구멍이 내놨어요. 뼈에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살짝 누르면 옆으로 쑥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보다는 나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통증 단계에서는 이제 마비 단계로 가냐 안 가냐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신경이 다 이렇게 압박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게끔 할 건데 좀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 사이 회복실에서는 반려견이 마취에서 깨어났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답니다. 다행인 것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많이 사라졌고 다리도 조금 더 강직 현상이 있었던 것도 다 풀렸고 지금 뭐 편안하게 있습니다. 걱정보다 수술 예후가 좋은 반려견. 입원해 있는 동안 상태를 확인하면서 추가 진료를 받기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한번 했는데 처음에 아무리 꼬집어도 뒷다리에 신부통각도 없었고 위드드롤이라고 해서 다리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반사도 없었는데 지금은 회피 반사는 좀 생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줌 싸는 것도 오줌이 뭐 아주 방광염 심해서 냄새가 심했는데 그 방광염 치료까지 되면서 조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소변 색깔. 그렇다면 반려견 추간판 탈출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유전적으로 해당 질환에 취약한 견종의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줄거나 뒷다리를 저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강아지에서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면 강아지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이 강아지에 대한 진찰을 받아보시고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반려동물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아이의 건강, 보호자의 관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켜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